매일 병실을 지키던 효자 아들, 사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아버지의 억단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주치의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과연 그는 성공했을까요?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지방 소도시에서 큰 건설 회사를 일군 자수성가 사업가인 70대 김 사장입니다. 재산은 건물과 땅을 합쳐 수십억 원에 달했죠.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5년 전 김 사장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졌고 의식은 있지만 말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전담 간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병실을 지켰고 간호사들에게 커피를 돌리며 천사 같은 효자로 불렸죠. 반면 작은 딸 지수는 결혼 후 타지에 살아 자주 오지 못해 늘 미안해했습니다. 민수의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수가 아버지의 면회 시간과 식단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병문안을 오거나 친구들이 찾아오면 민수는 항상 아버지가 피곤해하신다며 돌려보냈죠. 지수는 민수의 태도가 수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보지 못하게 했고 물을 마시는 것까지 민수가 직접 줘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유일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눈 깜빡임 신호에 대해 민수는 별 의미 없는 근육 경련일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병실에서 민수와 주치의인 강 박사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민수는 강 박사에게 두꺼운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 앞으로 한 달이면 충분하겠죠? 서류 작업 문제 없게 해주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서류에는 그렇게 기재할 겁니다. 후견인 지정은 쉽게 될 겁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도록 주치의와 공모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정 후견인이 되려 했던 겁니다. 지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이제 곧 제가 이 회사 사장이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 똥 냄새 맡으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유산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김 사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지만 지수는 녹음 내용을 들고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는 순간 김 사장이 침대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여 옆 탁자 위에 액정 태블릿을 건드렸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작성된 유언장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단 1%의 지분도 받지 못하게 한다. 내 재산은 평소 나를 돌봐주지 못한 벌로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단 지수에게는 작은 빌딩 하나를 상속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는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다. 이 파일이 열리는 즉시 민수는 후견인 자격을 박탈한다. 민수는 후견인 자격은커녕 아버지에게 배신감과 상처를 준 것으로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강 박사도 의료윤리 문제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쓰러지기 전부터 아들의 행동을 의심했고 자신의 효자 아들이 사실은 가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자식의 탐욕과 배신을 간파하고 마지막 방어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린 아들의 말로는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는 돈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